인생의 후반기로 접어들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모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젊었을 때는 무해해 보였던 친구 관계가 삶의 질과 노년 계획에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 중 하나는 친구들 간의 경제적 격차가 변화를 초래하거나 심지어 관계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시절처럼 열정과 순수한 즐거움에 기반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노년에는 더 현실적인 모든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와의 관계는 종종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쌓아온 안정감을 흔들 수 있습니다. 다소 냉혹하게 들릴 수 있지만 오늘은 노년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는 현실적 이유를 명확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저와 함께 더 많은 유익한 내용을 탐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활 환경과 인간 관계의 영향. 주변 환경이 왜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생활 환경은 삶의 방식과 사고 방식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입니다. 부정적이고 빈곤한 환경은 단순히 우울감을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국에는 불행의 나락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치스러운 삶을 쫓기 위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의식주가 충족된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 돈을 법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쉽게 피로와 불행의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빈곤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슬프게도 노년에 겪는 빈곤은 불행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노년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와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1. 정신적 빈곤. 물질적 빈곤은 쉽게 눈에 보이지만 정신적 빈곤은 더 깊이 숨겨져 있으며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삶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잃고 무지하며 부정적인 생활 방식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특히 정신적 빈곤은 물질적 부유함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재산은 많지만 도덕적 가치, 정직함, 배려심을 잊고 오직 돈만을 좇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이의 감정이나 존엄성을 짓밟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빈곤한 사람들은 대체로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모든 어려움의 원인을 환경, 정부, 혹은 타인에게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절망에 빠지거나 부정적인 결정을 내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활 환경과 사고방식의 차이는 빈곤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거나 공감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부유한 사람의 행동을 종종 사치스럽거나 무의미하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근본적으로 환경에 의해 제한된 시야에서 비롯됩니다. 빈곤은 죄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빈곤에 몰린 사람들은 부정적인 행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빈곤한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빈곤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입니다. 재산이 적더라도 풍부한 정신과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정신이 모두 결핍되면 그들은 마치 궁지에 몰린 동물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타락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특권을 포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 경제적 부담과 우정. 노년은 생활비와 의료비가 증가하는 시기로 마치 평온한 항해를 하던 작은 배가 큰 파도에 휘말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친구 관계도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친구를 도울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친구가 긴급한 의료비가 필요할 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경제적인 한계로 인해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폭풍을 함께 헤쳐나가고 싶어 하지만 항상 실행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도움을 주는 행위 자체가 양측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정은 더 이상 순수하지 못하고 압박감과 부담으로 인해 시들어 버린 꽃잎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노년을 준비할 때 우리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며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처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돕지 못하면 여정은 더욱 험난해질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우정은 공감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냉철한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2. 걱정과 정신적 소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과 교류하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며 자신의 노년을 떠올리게 되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우정의 근본은 공감과 나눔에 있지만 계속해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면 정서적 에너지가 소진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정신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노년기의 가장 소중한 자산 중 하나인 정신적 평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신건강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균형 잡힌 마음은 노년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보내기 위한 열쇠입니다. 경제적으로 지나치게 어려운 친구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인 계획에 집중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며 미래를 더 철저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자신을 돌보는 것은 하나의 예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이기적으로 보일까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안정성과 복지를 지키는 방법이며 이를 통해 성숙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원 가꾸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흙이 비옥하고 나무가 건강해야만 다른 사람과 향기로운 꽃과 달콤한 열매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동시에 친구 관계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유지하려면 자신을 잘 돌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 노년에 접어들면 삶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오랜 경험과 학습의 결과로 뿌리 깊게 자리 잡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처럼 굳어진 이 가치관은 때로는 친구들 간에 조화되지 못할 경우 극복하기 어려운 간격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제적 상황, 여가 생활, 건강 관리 방식,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 등 여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친구는 대부분의 시간을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데 쓰는 반면, 다른 친구는 하루하루를 더 여유롭게 즐기며 보내는 것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가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서로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가 시간을 활용하는 방식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활발한 활동, 예를 들어 여행과 모험을 즐기는 반면, 다른 사람은 독서나 집에서의 휴식을 통해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향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만과 실망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이 열린 마음과 공감하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이러한 차이점들은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지속적인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중과 진솔한 소통이 그 열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진심 어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년에 고착된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관계에서 거리감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자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5.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 고민해볼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의 78%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대부분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세상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그러한 부정적인 요소들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뇌의 작동 방식에 있습니다. 망상활성계, 리티큘러 액터베이팅 시스템 RAS는 우리가 집중하는 것을 걸러내고 실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돈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RAS는 당신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하도록 작동합니다. 비슷하게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으니 평생 가난할 거야 라고 믿는다면 이 제한적인 신념이 뇌를 프로그래밍하여 실제로 가난 속에 머물게 만듭니다. 반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생각에 집중한다면 RAS는 삶을 개선할 기회를 발견하도록 방향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이 도전을 극복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뇌는 포기 대신 해결책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성공의 기회를 줄일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불평하고 비관적인 친구들과 어울린다면 비슷한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무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당신의 정서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정신적 안정성을 보호하고 더 나은 삶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창출하는 데 있어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토대임을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영향과 관계 선택의 힘. 부정적인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고방식과 행동 모두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이고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여 당신이 더 발전하고 자신감을 얻도록 도와줍니다. 어떤 이유로든 부정적인 말과 상황에 자주 노출되면 이는 당신의 기분과 삶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삶을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항상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서로를 찾아내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서로 도우며 성장합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들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들만의 악순환에 갇혀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정적인 사람들과 지나치게 가까이 지낸다면 당신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그들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이 점차 당신의 정신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한 긍정적 사고의 힘. 심리학과 현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 사고는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는데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역경에 직면했을 때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낙관적인 시각과 강인한 정신력으로 상황을 반전시킬 줄 압니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의 굴레에 갇힌 사람들은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개선하려는 시도보다는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져들어 스스로 성공의 기회를 차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삶에서 부정적인 요소, 특히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과감히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러한 정신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과의 연결은 당신의 시야를 넓히고 직장, 재정,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개인적 경험, 부정적인 에너지의 친구와 단절하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매우 가까운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로 형제처럼 친밀했고, 저는 그 친구를 소울메이트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되고 난 후, 저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매우 강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 순간에 친구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게임에서 이기면 모든 것이 평온했지만, 조금이라도 실패의 조짐이 보이면 친구의 태도는 즉시 변했습니다. 비꼬거나 팀원을 비난하는 말들이 쏟아졌고, 심지어 고의로 게임을 망쳐 상황을 더 악화시키기도 했습니다. 점차 저는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무겁고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이용하려는 행동을 목격하면서 그 본질을 더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그 관계를 끊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뒤돌아보면 그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친구와 거리를 둔 후, 저는 마치 정신이 해방된 듯한 느낌을 받았고, 삶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1년 만에, 저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일과 인간관계 모두에서 눈에 띄는 변화였습니다. 결론, 자신을 지키기 위한 올바른 선택. 친구를 돕는 것은 도덕적이고 가치 있는 행동이지만, 때로는 현실이 어려운 결정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친구와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 건강, 재정, 그리고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며 함께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걷는 길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을 선택하여 건강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가세요. 그런 환경에서 당신은 성장하고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를 현명하게 선택하고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만들어가는데 늘 강인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